1인기업 성공 전략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윤승배입니다. 본 과목은 3교시로 이루어지며 1교시에는 1인기업의 이해, 2교시에는 퍼스널 브랜드 전략, 3교시에는 1인기업 성공 전략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1인기업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1인기업의 이해는 1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1인 기업의 이해, 1인 기업 준비하기 순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그런 의식을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자원을 조직하려는 적극적인 의도,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창의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창의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창의성이다 라고 정의하고요.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은 막연한 위험이 아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취성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기회를 추구하게 되는 것을 진취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마 직장을 퇴직하셨든지 또는 퇴직하시려는 직전 단계에 아마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직장은 아무리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누구나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방식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퇴사하는 임의퇴직과 정년에 도래해서 퇴직하는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퇴직 후에 어떤 삶을 기대했으며 현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금을 받으면서 운동이나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가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1년, 길면 3년 정도 지나면 은퇴 증후군이 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배우자에게 하루에 밥 3끼 달라는 것 굉장히 이상한 유머스러운 용어로 비하되는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외출했다가 아는 사람, 특히 과거의 부하 직원 만날까 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된 고위 관리직 퇴직자를 살펴보면 결제하고 지시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이분들은 컴퓨터 활용도 미숙하고 하다못해 집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것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위가 필요한 직업으로 나가고 싶으신 분은 석사, 박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으로 나가실 분은 미리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명성의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 마치 그 대기업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자,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명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회사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기업에서 나오셔가지고 중소기업에 오신 분들을 제가 몇몇 분을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보면 대기업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소기업 시스템이 수준이 낮다, 이러면서 형편없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내리면 성공적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경우의 수도 많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남들이 벤츠나 BMW 이런 아우디 고급차 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무슨 짓을 해서 저만큼 번 거야.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또 스스로에게는 안 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돼?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볼 것인가라는 목표를 세우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이유를 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도중에 중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스스로 편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헬스클럽에 갈 때는 굉장히 몸짱을 생각하면서 헬스클럽에 갔어요. 그것도 뭐 한두 달 다녀보니까 1년 측근권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유, 왔는데 뭐 바빠, 또 피곤해, 이래서 못하게 되죠. 우리가 뭐 영어학원 끊고도 며칠 안 다니고 또 중단하죠. 그것은 중단해서 안 가는 것이 스스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유명한 철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운전 익숙한가? 아니,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로 문서 작성이 자유로운가? 한글로 문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엑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엑셀 좀 하죠 라고 답변을 해요. 이것은 20대부터 50대, 60대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답을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엑셀에 셀 안에다가 숫자를 넣는 정도를 엑셀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엑셀을 한다는 것은 함수값 사용이 가능해야 엑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작성하실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중년의 많은 분들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파워포인트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글로 내용을 작성해서 그것을 붙여넣기 정도라면서 나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기본 자격증이 있는가? 여러분들 컴퓨터 기본 자격증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그 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이야기야. 이것은 나는 운전은 잘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세요. 운전 익숙한가? 나는 한글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가? 엑셀의 함수값을 아는가?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가?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익 점수 몇 점인가요? 심지어는 토익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는 가능합니까? 또는 일본어나 중국어가 가능합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특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또 반문을 하시겠죠. 야, 학위가 꼭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 직위로 나가려면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하다 보면 더 많은, 더 넓은,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배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명품 강사 되기. 이선영 대표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병원 개업 및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이 사람 모토는 보이고 싶은 대로 다듬고 관리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자기 명함에다가 스스로 명품 강사라고 찍었다고 그래요. 초보 강사 때 명품 강사라고 찍어갖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명품 강사들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명품 강사 흉내내기, 그리고 명품 강사처럼 외모 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명품 강사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더 나가서 명품 작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또 명품 강사라고 호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의를 내리기는 1인 기업이 답이다. 유명한 저서로는 20대 발칙한 라이프, 쫄지 말고 당당하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 사례. 이것은 반드시 교수가 된다는 신념이에요.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저는 전공 서적에 이렇게 교수용이라는 스티커를 맞춰서 붙였어요. 교수가 아닐 때 붙였어요. 자, 전임 교수님들 연구실에 가서 전공 서적을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평균 300권 정도의 전공 서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수용이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공 서적을 살 때마다 이렇게 교수용이란 스티커를 모든 서적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300권이라는 전공 서적을 사드렸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구매를 해서 교수용 스티커를 붙였죠. 그리고 전문 강사 시절에도 항상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교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수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53세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5세부터 공부를 다 시작을 해서 외래교수, 겸임교수를 거쳐서 현재 대학의 전임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기획처장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직도 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치과기공사 K부는 치과기공사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치과기공사 하는 일이 뭐죠? 뭐 배달도 하고 뭐 보철물도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다녔는데 막 다니다가 우연히 임플란트 업체 직원하고 대화를 하게 돼서 임플란트 업체로 전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치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치과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서 현재는 임플란트 영업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고 현재 자기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교시에는 1인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 1인 기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기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캐나다의 미디어 연구가 마셜 맥루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자, 2001년 프리 에이전트 시대 저자 다니엘 핑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에는 조직을 위해 일하는 회사형 인간 대신에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조건을 일하는 프리 에이전트가 노동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학 전문가 잠 노마드 사회의 저자 군둘라 앵리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며 국경도 없고 영토도 없을 것이다. 분권화되고 촘촘히 연결되어서 권력은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에게 향하게 된다. 정착을 선호하고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월급쟁이들은 점차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노마드, 유목민이에요. 노마드처럼 움직이는 직장인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1인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톰 피터스가 정확하게 1인 기업을 정의를 했어요. 톰 피터스는 브랜드 유는 나다, 나 주식회사, 곧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기업을 1인 기업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호라는 말 있죠. 소호와 1인 기업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소호가 작은 규모의 회사를 일컫는 개념이라고 보면 규모 면에서는 1인 기업과 유사하지만 소호라는 말은 사무 환경, 규모에 맞춰진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1인 기업과 소호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또 프리랜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프리랜서는 1인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면에서는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1인 기업과는 거리가 있다. 프리랜서는 기업이 아닙니다. 1인 기업은 말 그대로 1인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는 대체로 장단기적 계약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1인 기업 시대가 열렸어요. 현대사회에서 1인 기업은 이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상태예요. 통계적으로 전체 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셀프 컴퍼니나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전환된 상태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 이미 10년 전 미국 직업인의 50% 이상이 1인 기업 또는 초소형 기업 등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신흥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국내 대기업도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임시직 또는 계약직인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원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승진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만년 과장을 해서 정년까지 가려고 진급을 안 하려는 그러한 직장인들도 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자, 이렇게 평생 직장이 없어진 세태 속에서 각 개인들은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묻는 테스트가 있어요. 메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가? 사표를 던지더라도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고객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1인 기업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크게 정보력, 네트워킹, 스마트 워킹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혼자 일하다 보면 정보가 소홀해져요.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아웃소싱도 필요하고 협업은 비즈니스 영역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킹 전략이에요. 이것은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 진행과 자료 관리가 습성화돼야 됩니다. 자, 1인 기업가로 가는데 준비해야 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뭐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하고 이것은 시간 낭비다 이거죠. 그리고 수익을 확대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야 되고요. 남들과 차별화된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마케팅의 정보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1인 기업가는 스마트 워크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부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스마트 워크예요. 자, 먼저 이제 모바일 오피스인데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 환경, 프린터 등이 구축된 사무 공간을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출장을 가서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스마트 워크 센터의 확대된 개념으로는 우리가 흔히 공유 사무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르로봇 등 공유 사무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커피숍에서 업무 처리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공부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어디 컨설팅 갔다가 시간이 남는다든지 또는 러시아워 시간이라 뭐 출퇴근 시간에 걸려서 굉장히 이동이 어렵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부릉부릉 할 게 아니라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거기서 뭐 컨설팅 보고서를 쓴다든지 교환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워크라는 개념을 확대된 개념의 스마트 워크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워크 유형을 보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뭐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를 통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기업가가 되면 집에서도 하고 회사 사무실 가서도 하고 또 가다가 뭐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고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런 스마트워크를 해본 결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운영비 절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사무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도 굉장히 줄더라.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다. 내가 9시 출근해서 꼭 6시에 퇴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출근하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교통량도 좀 감소되고 소외계층에게 노동 기회를 부여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이나 또는 고령자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1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혼자 일하다 보면 참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휴머 리소스에 대한 변화의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간 관리 실패하면 독이 되는 거야. 회사에 출근하면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업무를 빨리빨리 하게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뭔가 재미난 거 없을까? 이런 다른 것을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일을 할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간 관리를 직장 생활보다 더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용병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같이 커피 마실 사람도 없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이런 굉장히 외로움에 쌓이게 돼요. 이때 스스로 혼자라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역량 개발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인 기업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인 기업 준비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퇴직과 은퇴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한 퇴직과 은퇴를 혼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퇴직이라 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중단하는 거죠. 뭐 연령으로 인한 퇴직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나는 일을 하고 싶어. 이것이 퇴직이고요. 은퇴라 하면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한다. 더 이상 경제활동할 의사가 없다. 이것이 은퇴예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퇴직 상태입니까? 은퇴 상태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은 퇴직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 후의 고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언제 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52세에 퇴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예요.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예요. 자, 여러분들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시켜주면 수용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74.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서 퇴직을 해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1인 기업가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40세 이후의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는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해서 40, 50대 이후에 사무직에서 퇴사를 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기술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기술로는 사무직에서 버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고 다시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일본의 경우는
55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55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55세까지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한 회사에 다니는 것을 미덕이고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다가 정년 퇴직해서야 비로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일본의 어떤 그 인사노무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정년 퇴직이 보장되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40, 50대에 퇴직해서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재취업 일자리는 대체로 전부 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고령자의 무리한 창업이 실패 사례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20, 30대 때부터 또 준비가 필요한데 20대는 뭘 잘하죠? IT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30대는 풍부한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인 기업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1인 기업은 굉장히 행복해요. 성공했을 경우의 예이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했다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을 벌게 되죠.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20%가 80%를 좌우한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20%의 가치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수익이 확대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복된 주도적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인사노무 컨설팅을 한다. 뭐 마케팅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노하우가 점점점 쌓여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시간 활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1인 기업의 단점이 있어요. 공적 측면에서 신뢰감이 부족해요. 내가 대기업 공공의 뭐 부장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명함 내밀면 아 그러세요 하는데 1인 기업과 누구입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상대방이.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혼자서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세무정보 같은 거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 그리고 직장생활과는 달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부족해요. 야,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어디 가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따갖고 내가 해볼까? 이런 거. 또 약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겨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구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1인 기업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조직은 언젠가 떠난다. 회사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라. 구조조정이나 퇴직 후 생각은 이미 늦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퇴직한 여러분들한테 이미 늦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 전문가 된다. 현재 일에서 최고를 추구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능력 파악하기예요. 그 사업 아이디어는 나의 핵심 능력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사업 아이디어는 나의 핵심 능력을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핵심 능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고객 가치에 기여를 해야 돼요. 먼저. 자, 핵심 능력은 반드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에 기여를 해야만 핵심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 주요 이유가 바로 고객 가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예요. 이것은 핵심 능력은 또한 독특한 차별성을 가져야 돼요. 남들하고. 그래서 그 사업체를 경쟁업체에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확장 가능성은 핵심 능력은 한 기업이
이 능력으로부터 일련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을 계속 떠올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확장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아이디어와 그럼 핵심 능력과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강점을 찾아라. 하나의 활동이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반복적으로 기쁜 마음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능력이 바로 강점이다. 남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지닐 필요는 없다. 뛰어난 사람이 다재다능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꼼꼼히 뜯어보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재다능한 경우가 좀 의외로 드물다. 반대로 그들은 영리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때 남보다 뛰어날 수 있으며 약점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남을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재능입니다. 자, 강력한 재능을 찾아내서 솜씨와 지식을 더 연마한다면 강점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 자, 그 다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관찰해야 되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 느낀 열망은 재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빠른 학습 능력도 재능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희열감을 생각해보라. 만족은 재능의 마지막 단서. 뛰어난 재능들은 사용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너지의 원천을 찾아라. 당신의 인생을 바꿔라의 저자 캐슬린 홀 박사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핵심 능력을 선택하는데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라는 것이죠. 기분 좋음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고 있어야만 하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거의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은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1인 기업의 이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의식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로서 1인 기업가는 스마트 워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1인 기업을 했을 때 행복하고 부를 남들보다 돈을 때로는 많이 벌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